네, 첫 번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항상 공손하게 인사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일어나서 맞이하는 걸로. 안 그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가 많이 와서 그니까요. 예, 좀 머리와 몸과 마음이 축 처지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렇지만 터져요. 반도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오늘 첫 번째 역이 바로 엔비디아예요. 네. 엔비디아를 갖고 있지 않아도 국내 반도체 갖고 있으신 분들 오늘 정말 힘이 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엔비디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잠시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네. 또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배경이 뭔가요? 엔비디아를 이름 자체가 참 주가가 잘 오르게 생겼어요. 왜요? 엔비디아? 어느 부분이 NBU. 부럽다. 부러운 거죠? 네. 그냥 그렇게 엔비하게 신박합니다. 네. 좀 이제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식보다 이런 걸 더 연구하고 있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벌써 이제 나 저거 좀 사고 싶은데 라는 얘기 주변에서 엄청 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왜 안 사시고 맨날 그때 살 걸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AI의 어떤 핵심적인 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심적인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타봐야 되겠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네. 보통 다른 글로벌 IB 쪽에서는 거의 다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오. 이제는 최대 많이 오른 게 $520대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와.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열려 있다고 봐야 돼. 지금 사시겠어요? 아, 그러게. $520까지 열려 있다면 뭐 지금 들어가도 나쁘진 않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예, 그렇긴 하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네. 손이 안 나가요. 맞아요. 주가가 이렇게 와 있으면은 오늘 요즘 국내 반도체주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니까요. 손이 안 나가죠. 근데 그니까요. 어제 올랐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건 그거죠. 엔비디아도 네. 이제 또 투자를 하는데 자기 파트너이고 협력사인 ARM이라는 회사에 네. 대해서 특히 설계하는 쪽에서는 강자죠. 오.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 투자하겠다. 우리나라도 한 50조 원 가까이 투자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장 전에 네. 미리 투자를 해서 상장하게 되면은 오히려 또 크게 변화가 나오게 되면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대박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그에 따라서 모멘텀은 이끌어졌는데 네. 그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지난 1분기 때 예고했던 게 우리 한 매출 가이던스 한 55%는 늘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진짜 보여주기 시작하고 역시 이렇게 강하구나. 아니면 그보다 더 업사이드가 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럼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진짜 부분들이. 더 네.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시류의 중심인 종목이다. 이러면서 다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뭐 GPU 이슈 때문에 한번 빵 떴었고 네. 또 이제 가이던스가 더 좋게 나오면서 빵 떴었고 이번에는 그 ARM이라는 새로운 회사에 투자하는 소식에 이번에 신고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또 네. 실적을 증빙을 해준다면 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좋은 회사는 다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좀 무섭기도 해요. 엔비디아 진짜 어디까지 갈지. 네네네. 한번 네. 가보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가봅시다. 저희까지 간디야 하면서 엔비디아 이렇게 가보시죠. 예. 다음 질문으로 가보시죠. 예, 네. 예, 예. 다음 질문으로 갈 텐데 이 엔비디아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20%까지 장중에 급등을 했었어요. 네.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았는지 이 종목 지난주인가 또 언제도 한번 이렇게 팍 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튀었는데 네. 아직도 상승 여력 남아 있을까요? 이게 뭐 요즘 올라간 게 아니라 네. 그냥 저세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거의 같은 반도체급의 종목들이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 네. 지금 얘기하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또 뭐 인텍플러스, 네. 뭐 이런 STI 이런 종목들 다 우리 AI와 함께 뭐 한 건 크게 할 거야라고 하는 대표 주자 중에 한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뭐 지금 보면 연초에 나왔던 몇천 원대가 지금 이제 38,000원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제어할 수 없는 단계까지 들어왔다라는 쪽까지 들어오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적 대비 저평가였어요. 뭐 네. 어떤 실적 대비 계산하게 되면 뭐 PR 한 6배, 7배밖에 안 된다. 이거 우리 너무 저평가다라고 네. 했는데 이 바람을 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지금은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한 1,000억, 한 1,1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대비해서 시총이 2조가 되다 보니까 20배? PR 20배 정도 거래되는 상황들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PBR이 지금 보면은 9배가 넘어가네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약간 과열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AI 관련된 쪽의 기판 쪽에서 성과를 내준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만큼 또 보여줄 수 있는 건 또 없거든요. 보통 보면은 MLB라고 그러죠. 네네. 야구 아닙니다. 저도 안 그래도 MLB이고 네. 야구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메이저리그 이거 아니고요. 네. 멀티레이어 보드. 예, 그러니까 쫙 하고 쌓는 거죠. 이게 보통 18단 이상으로 쌓기 시작한다라고 했던 기판들은 네.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TTM, 네. 예, TT, 예, M, TT. 네, 이런 당황하셨네요. 예, 진짜 하실 줄 몰랐습니다. 네, 이런 네, 회사에 TTM, 네. 비해서 시장 점유율 2위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AI 쪽에서 많이 클 텐데 네. 그럼 같은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반기쯤 돼서 실적이 그만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미리 땡겨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네네. 아마 주가도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가장 좋은 전략은 그렇다고 미리 내려오는 것보다 어떤 시장에서 받는 걸 그대로 보면서 일단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어떤 단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싸긴 합니다만 그렇죠. 과열이긴 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명을 해준다면 또 이만한 주가를 받을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신 것 같고요. 네. 또 궁금한 게 오늘 좀 반도체 소보자주들이 되게 네.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좀 반도체로 오늘 수급이 완전 쏠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열 우려가 반도체가 하반기에 계속 좋을 거다라는 말이긴 한데 네. 너무 쏠려버리니까 괜찮을지 궁금해요. 네, 이게 한국 증시의 특성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한쪽의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자금이 아유 저쪽이 갔는데도 뭐해? 이거 팔고 일로 가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나머지 다 우르르 이쪽만 가는 현상. 지난 한 4월 달부터 또 느낀 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2차 전지 쪽에서. 2차 전지. 네. 근데 이게 네. 개인 투자자들만 그렇게 우르르가 아니라 외인이랑 기관도 좀 우르르 성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은 워낙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냥 포지션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네. 그렇게 사던 대로 되는구나. 가라고 하는데 그를 또 자극하는 게 기관들이죠. 네, 네. 주대도 예, 주대를 갖춰라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냥 팔랑귀의 대명. 오늘 왜 이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네. 것들 지금 최근에 그래도 실적 2분기 실적 나오면서 괜찮다고 하는 뭐 네. 조선이나 뭐 전력기기 이런 것들 다 일단 팔어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온 거죠. 게다가 또 2차 전지까지 또 같이 밀어버려요. 같이 팔아버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그러고 이쪽이 부각받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쏠림이 아주 강화되죠. 네. 그럼 저희가 볼 거는 물론 이쪽 계속 부각받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사이에서 주가는 많이 올랐고 나머지 쪽이 좀 소외됐다. 그러면 반대로는 지금 나머지 좀 소외된 것 좀 챙겨봐도 되지 않나라는 시점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꺾여야 나머지 쪽이 가겠죠. 그렇죠. 이런 변화가 나올 거고 같은 반대쪽 쪽으로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후공정만 부각받습니다. 맞아요. 특히 AI 반도체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을 때 그에 따라서 HBM을 하기 위해선 본딩해야 되고 뭐 어태치해야 되고 이런 관련된 장비 쪽만 부각받다 보니까 네. 패키징 테스트 이런 쪽만 부각을 받는 후공정 쪽이죠. 네. 반대로 전공정은 또 철저히 소외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본 실적 발표하고 우리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하반기 괜찮을 거예요. 그런 전공정 쪽도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후공정 쪽에 이만큼 갔던 거 일단 일부 돌아다가 약간 전공정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언제 갈지 몰라요. 네네. 시장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비중도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가는 것도 누리고 아직 덜 간 것도 좀 채워놓고 이런 전략들이 좋겠죠. 후공정이 아무래도 많이 갔으니까 전공정을 좀 유심히 보는 것도 반도체 관련된 투자 전략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 관련주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는 우리 상큼한 레몬 대표님 보신 최선호주 어떤 게 있나요? 종목도 상큼해야 되나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언급은 드렸을 겁니다. 네. 언급은 드렸는데 한 지난주쯤에 말씀을 드리고 네. 많이 올랐습니다. 같은 종목인가요? 똑같습니다. 어떤 거죠? 그 종목입니다. 성은 제시고요. 네. 이름은 우스입니다. 제 우수님이네요. 네, 제 우스님. 네.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오늘도 또 어제도 많이 오르고 오늘도 올랐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받는 부분만큼 제우스도 수혜를 받는 게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시장은 한미 반도체만 보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서 나도 좀 봐줘라라고 하는 입장 쪽에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쭉 쌓고 네. 구멍을 뚫어서 고정을 시키죠. 네, 네. 그럼 구멍을 뚫고 그 사이가 오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정을 하는 장비가 제우스가 합니다. 그럼 구멍 뚫는 회사도 그렇게 많이 갔고
붙이는 회사도 많이 갔으면 그거 씻는 것도? 세정하는 것도 많이 가야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좀 덜 갔다라는 네. 관점이고 제우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도 엮일 수 있군요. 로봇도 엮일 수 있죠. 그리고 로봇 쪽에서 AMR이라고 하는 물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또 SDC라고 삼성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주권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는데 네. 이런 쪽으로 로봇 모멘텀까지 가서 된다 그러면 양날개를 가지고 다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또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부터 또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네. 아직까지 시총이 5천억대가 안 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조 단위는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안쪽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계속 주가가 올랐대요. 그런 거 보니까 아직도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네. 좀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엔비디아 관련주에서 최선 호주로는 제우스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